2015년 서울신문과 한 리서치 기업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혼 남녀의 24.2%는 불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인구수로만 따지면 무려 636만 명에 달하는데요. 같은 해 기준 서울의 전체 기혼 인구가 499만 명이라고 하니 서울 기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경험해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간통죄라는 단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데요. 간통이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만 2015년 위헌 판정이 나면서 효력을 상실했고 2016년 1월에 형법에서 삭제되면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2015년 2월 말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정이 났고 불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 9월이니 2년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착하게만 살아왔던 64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헌 판정이 나자마자 7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불륜에 올인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징역형을 감수하면서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일본은 메이지 13년인 1880년에 제정된 형법에 의해 간통죄를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구금형에 처했었고 1907년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27년 일본은 67년 동안 지속해왔던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성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큰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2021년 한 설문조사에서 기혼자의 35%가 불륜을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도시대 당시 일본의 불륜 사정과 그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우에노공원 남서쪽에는 시노바즈노 연못, 시노바즈노 이케라고 불리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에도시대 당시 넓은 연못 위의 연꽃을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실 수 있었던 찻집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불륜 커플이 미래를 즐길 수 있는 찻집이 들어서면서 이 주변 일대가 소위 만남 찻집, 대하이차야로 불리우는 불륜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리집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독립된 공간이 제공되어 비밀 이야기를 나누기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었지만 잔잔한 연못이 보이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하며 금기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서 그 활용도가 더 높아서인지 오직 불륜 커플로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노바즈노 연못 인근에는 러브호텔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요. 템포 개혁 당시 연못 주변에 있던 모든 만남 찻집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 명맥은 끊겼지만 이 인근 러브호텔에서 불안한 미래를 즐기는 커플이 계시다면 200여 년 전 걸리면 사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금기의 사랑에 도전했던 에도인들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던 에도에서는 작은 배가 운송수단 또는 낚시용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낚싯배 위층에서 게이샤를 불러 연애를 즐기기도 했고 지붕이 올라가 있는 배, 야네분의 안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남녀가 미래를 즐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는 두 남녀 머리 위에 두 개의 베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커플의 목적은 확실해 보입니다. 에도시대 도쿠가와 막부의 기본 법전이었던 공무방 어정서 구지카타 오사다메 각기 48조를 보면 불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주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인은 사형에 처한다. 불륜 대상 남자도 사형에 처한다. 불륜을 저지른 여인의 남편이 불륜 대상 남자와 자기 처를 모두 죽여도 무죄. 불륜을 저지른 여인의 남편이 불륜 대상 남자를 죽이고
천은 살아있는 경우 천은 사형에 처한다. 단, 불륜 대상 남자가 도망간 경우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처형 여부는 남편의 의사에 따른다. 하인이 주인의 처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불륜남은 포승줄로 묶은 후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처형 후 잘린 머리를 3일간 효수하며 여자는 사형에 처한다. 주인의 처와 불륜을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자 역시 사형에 처한다. 여기에서 도움을 줬다는 것은 중간에서 편지를 전달해 줬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감내해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입니다만 에도시대 초기 이후에는 나름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과 상대 남자를 직접 살해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도 에도시대를 통틀어 왁기자시는 언제든지 차고 다닐 수 있었지만 아무리 허용되는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와 불륜남을 살해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처형 조항이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남자가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에도 막부에서는 불륜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불륜 사건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호기에 들어서면서 에도 행정을 책임지는 마치 부교쇼에 불륜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 에도의 명부교로 불리웠던 오오카 엣지제는 불륜남과 피해를 본 남편이 약 90만 엔의 합의금으로 불륜 사건을 해결하도록 처벌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법규상으로만 보면 목숨 걸고 불륜을 저질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재력만 있으면 불륜 관련 소송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도시대 당시 교토의 표구 장인 이슌 밑에서 일하던 직원인 모해와 이슌의 처 오상 사이에 일어난 유명한 불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토의 거상에 고용된 직원이 주인집 사모님과 불륜 관계에 빠졌으니 보통 큰일이 아니었겠죠. 타마라고 불리웠던 하녀가 중간에서 이 둘의 불륜을 도와주었는데요. 너무 어둡다 보니 실수로 방을 잘못 찾아가 잠을 자고 말았다는 핑계를 타마라는 하녀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즉, 옆에 자던 여자가 하녀인 타마인 것으로 알고 덮쳤는데 알고 보니 사모님이었다는 것이죠. 불륜 관계가 들통이 나자 이들은 도주를 결행합니다만 결국 붙잡혀 1683년 주인집 사모님 오상과 직원 모해 그리고 하녀 타마는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주인집 사모님과 불륜을 저질렀을 때 형벌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이 주인의 처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불륜남은 포승줄로 묶은 후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처형 후 잘린 머리를 3일간 효수하며 여자는 사형에 처한다. 주인의 처와 불륜을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자 역시 사형에 처한다. 사실 이 규정은 1742년에 만들어졌고 사건은 1683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만 어쨌든 처벌 결과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686년 간행된 호색 오인녀를 통해 소설로 발표되었고 1715년 인형극으로 만들어져 전해진 이 불륜 스토리는 1954년 영화 치가마츠 모노가타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불륜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애틋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수많은 저명 인사들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저격수이기도 합니다. 불륜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아사히 신쇼에서 발행된 에도의 먹거리와 술과 여자, 2021년 MDN 신쇼에서 발행된 에도의 물가, 2004년 지증연호 니혼샤에서 발행된 에도시대 808정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